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정부의 씀씀이, 그러니까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56조 9천억 원입니다. 엄청난 액수지만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2.8%만 는 거여서 늘어난 폭만 놓고 보면 19년 만에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내년이 총선이지만 선거를 염두에 둔 돈풀기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따져보면 깎인 예산 중에선 16.6%나 줄어든 R&D 연구 예산이 눈에 띕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접 연결돼 있어 IMF 때도 깎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또 늘어난 예산 중에선 전체 예산 증가폭을 크게 웃도는 SOC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 눈길을 끕니다. 주로 지역에 길 닦고 다리 놓는 예산으로 선거 때마다 선심성 예산으로 거론되는 돈이죠. 예산안 내용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안 내용부터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키워드를 알뜰 재정, 살뜰 민생으로 꼽았습니다. 필요한 곳엔 돈을 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 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가장 예산을 많이 줄이는 분야는 연구개발, R&D입니다. 올해보다 16.6%, 5조 2천억 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2018년부터 연평균 10.9%씩 투자를 늘렸지만 기초과학 분야에서 큰 성과는 없었고 나눠먹기식 이권 카르텔이 난립했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R&D 예산으로 운영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선 불만이 나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때 대체 소재 개발과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같은 성과가 있는데도 카르텔로 보고 예산을 다 깎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연구원 같은 경우 모든 연구과제 책임자한테 일괄적으로 30% 줄여서 내. 무조건 30% 줄여. 근데 어떤 과제는 아예 과제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올해 내년 후년에 이렇게 서서히 저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다. 교육 분야 예산도 6조 원 줄어듭니다. 시도교육청이 정부에서 받아서 유아나 초중등 교육에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깎였기 때문입니다. 교부금은 세수와 연동되는데 올해 세금이 덜 거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허리띠를 조여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0%를 넘어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세수 얘기부터 해보죠. 정부가 이렇게 허리띠를 매기로 한 건 세수가 많이 거치지 않아서라는 점도 한몫했겠죠. 얼마나 안 거치고 있는 겁니까? 네,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0조 원 가까이 덜 거쳤습니다. 역대 가장 큰 세수, 그러니까 세금 수입 펑크입니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세금이 400조 원인데 목표치의 44.6%만 거친 겁니다. 상반기가 1년의 절반이니까 단순 계산해도 50%는 돼야 하는 건데요. 특히 지난해까지 5년간 상반기의 평균 53.2%가 거친 걸 감안하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추이를 볼 때 하반기엔 구멍난 세수가 5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안 거칠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이맘때 짠 올해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올해 세금이 지난해보다 4조 원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예산 지출액을 정했는데요. 정작 상반기까지만 40조 원이 덜 거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예상보다 컸던 게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이른바 부자 감세를 한 것이 세수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인세는 물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잇따라 깎아줬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가 안 써도 될 돈을 쓰게 됐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잡혔습니까? 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란 항목에 7,3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천억 원 이상, 비율로는 40%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방사능 조사하는 장소를 지금의 3배 이상인 165곳으로 늘리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지금의 5배가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25일 만에 또 한 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누구보다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리던 20살 김혜빈 씨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 어젯밤 끝내 세상을 떠났는데 가족들은 사랑받던 외동딸이 기억되길 바란다며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캐릭터 카드 모으는 걸 좋아했던 김혜빈 씨. 직접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 남들보다 늦게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재수 끝에 지난 3월 원하던 미대에 입학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과장 있잖아요, 잠바. 그거 엄청 두껍잖아요. 그걸 글쎄 스승의 그 더운 날 입고 선생님을 뵈러 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스승의 날 사랑하고 싶어서. 대학생이 된 뒤엔 학원에서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점심을 해 먹이고 가서 태워다 줬거든요. 마지막 식사였는데 집에서 먹이게 제가 직접 해서 먹였다는 게 일단 다행이라. 최원종이 모는 차에 치인 그날도 수업을 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뇌사가 진행이 돼서 수술도 안 되고 약을 치료도 안 되고. 그래도 그냥 보낼 수 없어 가족들은 일상과 생계를 포기하고 연명 치료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시간, 가족과 친구들은 다정했던 혜빈 씨와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여름에 속초를 다 같이 갔었어요. 그때 진짜 간만에 만나서 재밌게 놀았고. 25세를 버틴 혜빈 씨 상태는 어젯밤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한 40분 동안 버텨줬어요. 살아있을 때 무대가 사랑한다. 아빠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마음의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 마지막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재개발 지역 중에는 철거 과정에서 집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쓰레기로 뒤덮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근처에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매일 주변을 지나야 하는 곳들이 문제입니다. 밀착 카메라 조혜연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빨간 철거 표시가 선명합니다. 유리가 깨져 있고 철거가 적혀 있고 저걸 굳이 무섭게 적었어야 했나. 빈집 앞엔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습니다. 학교 가는 길입니다. 저녁 때 여기 개들도 많이 다니고 근데 걔네들이 막 상냥 그런 게 아니라 막 보이면 다가와서 막 물고. 재개발 예정지 너머에는 초중고등 학교만 8개가 있습니다. 학교를 오갈 때 이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깜짝 놀라죠. 혼자 있을 때는 누가 있는 것 같고 뭐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이 길은 원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지름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눈높이에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또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유리 조각이 밟힐 정도로 아주 위험한 길이 됐습니다. 밤이 되면 빨간 철거 표시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금 전 누군가 여기 아예 차를 대고 난간 너머로 쓰레기를 버린 곳입니다.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언제부터 버려진 건지 모를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악취도 심하게 납니다. 주민들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합니다. 조합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방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는 하고는 있거든요. 사업 승인이 이제 최근에 조금 난 곳이라서 이 3개월 안에 이제 철거 진행하신다고. 조합 측은 재개발 지역은 다 이렇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사건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학생들이 다친다든지 10년을 한 번에 없었는데. 부산 시내의 빈집은 5,000채 가까이 됩니다. 학교 다니는 길 바로 옆 빈집들이 걱정거리입니다. 무섭고 불편해요. 다른 것들이 떨어져 있어서 다니기 넘어질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안전한 등하굣길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아예 이제 이쪽으로는 다니지도 못하고 하고 있거든요.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나. 아이들의 바람도 크지 않았습니다. 나비 그림 아름다우니까 여기도 더 아름답게 변하라 해갖고
어른들의 발길이 끊긴 이 길을 아이들은 매일같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아이들의 등굣길은 두려움으로만 기억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조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